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안아주는 나무 네.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 중인데요. 이제 오늘 피카데리 국제미술관 이승근 관장님과 이제 추진 행사 관련된 배경. 자, 화두로 오늘 이제 그 컨템포러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져볼까요? 자,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, 현대미술인 컨템포러리 그 개념이죠, 사실은. 그렇죠. 네. 미술계의 변화가 있는데요. 피카데리 국제미술관은 진행 중 1년의 전시회, 또 과히 컨템포러리적 미술 사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이제 파악이 되고요. 네. 오늘 이제 관장님을 모시고 국제미술관 행복, 현대미술. 그러니까 이 컨템포러리적인 맥락성에 대한 이야기. 그렇죠. 예. 해볼까요? 예. 맞습니다. 예. 네, 맞습니다. 그 컨템포러리적인 측면이 좀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좀 뭐 주제로 우리 피카데리 국제미술관에서 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 개념이 좀 이렇게 어쩌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면은 좀 선명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주제로 이렇게 좀 잡았는데요. 컨템포러리라 그러면은 뭐 19세기 중반에서 70년대 사이에 그 나온 미술이 대체적으로 그냥 현대미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미술 사조로 모더니즘이 나오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당대 현대 미술로서 이제 또 컨템포러리라고 이렇게 개념화돼서 이건 이제 큰 덩어리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중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또 실증이라든가 반발로 뭐 네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큰 골격으로만 얘기 드리자면 지금 당대 현대 미술 컨템포러리다.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런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 매체가 아주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가 추진돼서 다문화라든가 다운주의라든가 이런 문제성들이 많아져서 어떤 그 개체성들을 또 이해하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늘 새롭고 창조적인 부분들을 열어가기 위해서 좀 컨템포러리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개념화를 지금 현재 뭐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언어로 자기가 이제 컨템포러리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자면 즉각적인 것이고 또 당대 산물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항목으로 개념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또 제 또 이승근 버전의 언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마디로 지금의 삶과 그 경험치 하에서 새로움을 창조한다 이렇게 그렇게 저는 개념화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 컨템포러리가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영국의 터너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에는 거기에 걸맞고 또 준하는 예술가들의 새로운 창작에 대한 도전에 맞는 액션들이 있어 왔는데요. 네. 뭐 상당히 많은 새로운 창작성적인 행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까지 온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 차에 뛰어들어서 치는 것도 현대미술이다 이렇게까지.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부정적이거나 또는 좀 극단적인 어떤 사례지만요. 이제 예술의 확장성이 뭐 어떤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술사적인 측면에서 좀 담론으로 또 다뤄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확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언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. 네. 확장이죠. 일종의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아방가르드에서 그다음에 이제 중첩에 우리가 마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이 도가니 속에서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맞습니다. 지금 확장성의 사실 내면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언어는 조금 더 과격하거나 좀 센 언어인데요. 혁명이란 말을 한자로 풀게 되면 좀 좋은 말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언어하고 좀 틀리게 그냥 껍데기를 간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존의 질서라든가 또는 삶의 형태들이 늘 표피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아방가르드적이고 또 컨템포러리적인 측면에서는 늘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 늘 새로운 것을 갈기 위한 부분에
그 내면성을 이 컨템포러리 정신에 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의 삶과 그 경험치 하에서의 새로움을 창조한다. 역시 그 이승훈 원장님의 로고니즘이라고 하죠. 로고니즘. 네, 세컨드 컨템포러리에 대한 말씀 잘 해주셨고요. 먼저 이제 이 컨템포러리 아트로스의 역할에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. 그럼 이번 진행하는 행사 안아주는 나무 프로젝트는 컨템포러리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다? 살펴볼까요? 예, 이번 행사는 나름대로 그 예술로서의 즐거움이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요. 그렇죠. 예, 그러면서 그 자체로 이제 컨템포러리적인 그 요소입니다. 그래서 그 첫째는 예술 활동 자체에서 그 표현이 격식과 틀에서 벗어나서 예술 활동이 다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펼쳐 보인다는 점이 있으며, 또 둘째로는 그 기존 전시와 달리 도시, 자연, 또 청소년과 아티스트가 입체적으로 결합돼서 진행한다는 그런 예술 활동에 있어가지고 창작의 순수성이 거기에 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창작성이라는 거는 왜 타격이라는 말이 우리 동양 미학에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격을 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콜라보가 될 수 있는 네? 그래서 창작의 어떤 순수성이 이렇게 다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. 또 셋째, 이런 일련의 예술 활동이 당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로써 참여자들이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한 비판적 재구성 활동이 진행되는데요. 이를 통해서 이제 문화적 자극은 곧 창조적 자극으로서 참여자들이 문화 경험과 또 창조성을 높여주리라 이렇게 봅니다. 특히 이번 활동에서 이제 SN이라든가 영상 송출과 같은 문화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. 이런 참여자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 매체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그 성취도에 있어서 남다른 현실성과 경험치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. 그래서 이로써 예술 활동이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참여하고, 그래서 문화적 자존감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활동을 인문학적 접근에서 볼 때 관에 대한, 그러니까 관조,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통한 성찰에서 지평의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보는데요. 그러니까 이것에는 자존감 형성이 따르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 자존감도 더 보태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사실은 이제 오늘 인터뷰 때문에 저도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한계죠. 강남이라고 하는 컨템포러리의 문화적 기류를 잘 알고 있고, 하물며 이제 사인마저도 외관상의 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. 사실은 우리가 처음 회의를 했을 때도 그 개념을 이해 못하고 기획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. 이건 기획이 아니거든요. 큰 틀에 이제 남중이가 뉴욕과 서울을 동시에 비디오 아트를 한다. 이게 개념이냐 뭐냐, 해프닝이냐 뭐냐. 근데 실제로 한 영역을 이제 개념화시켜서 아트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. 텔레비전이 아니라 공식성인데 이해를 못해요. 기획 상품으로 보니까 그 하나의 창작의 태도이겠죠. 시대였고 어쨌든 그런 문제는 계속된 비판이 거의 각오하셔야 됩니다. 창조는 원래 그래요. 자,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피카데일리 국제미술관이 그동안 진행한 여러 일련의 기획전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대미술에 있어서 컨템포러리 정신의 실천이다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몇몇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끝으로 컨템포러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. 네, 지금의 세계를 지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복잡계인 컴플렉스 시스템이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과 함께 최근 세계 학자들은 지금의 삶의 구조를 관계주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규명들은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의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규명이요 또 제안일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적 입장에서는 하나의 문화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 경험으로 인해 개인 또는 하나의 문화 주체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.
그러니까 이제 이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도 문화 주체의 어떤 방식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가 하나의 문화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이겠죠. 지금은 세계가 시공간이 또 압축되어서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컬처 시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그 로컬의 문화 활동은 SNS를 통해서 동시간에 세계 각국에 전파가 됩니다. 그러니까 즉, 그 로컬이 글로벌이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한류가 되려면 수많은 노크가 필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문화적 경험이 전파가 되면 이제 한류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좋은 문화적 경험이 어쩌면 나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또 보급이 되고 알려져서 공감이라는 그런 감성으로 우리가 공유가 된다면 바로 문화 확장인 것인데요. 그것에는 그 외부로부터의 전파에 앞서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는 또 인격과 자존감을 살리는 부분이 아마 선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문화 활동, 특히 자연 관찰이 함께하는 사고 활동은 우리와 자연이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공감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사고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한 그 지평의 창조적 확장일 것인데요. 우리의 미래인 그 청소년들의 확장된 지평은 그 자신과 미래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그것을 미술과 또 예술활동 그리고 청소년과 아티스트가 함께함으로 가능하다면 문화로서의 예술활동은 한번 함께 해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마무리하자면 그렇죠. 네. 즉각적이고 당대의 산물이며 동시 존재하는 그것을 지금의 삶과 그 경험차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이승근 관장님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. 인사하시고 가시죠. 네, 문화가 이제 바뀌려면은 늘 새로움을 많이 접하고 또 경험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이론이나 개념과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앞서 있지만은 우리는 오감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어쩌면 감성적인 부분이 더 먼저 앞선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념이나 논리보다도 감성이 먼저 앞서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늘 새롭고 탐구적인 부분을 늘 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또 삶도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새롭게 좀 늘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